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내가 흙수저이다 또는 나는 금수저이다를 논하였습니다. 태어나보니 금수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금수저는 정말 극소수라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만약 내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를 쌓기 위한 목표를 정했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흙수저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가족의 흙수저의 마인드 여부 그리고 내 가족들의 경제관념입니다. 우리가 부를 쌓는 과정을 더디게 할 수도 단축시킬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크기의 항아리에 똑같은 양의 물을 국자로 옮겨 담아 채우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에선 마치 금수저가 큰 국자를 가지고 있으며 흙수저는 작은 국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큰 국자와 작은 국자의 크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시간차가 있을 뿐 언젠가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넉넉한 집안의 자녀가 아닌 흙수저 집안의 자녀라도 불을 쌓는 목표를 갖고 노력한다면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작은 국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크기는 같으나 멀쩡한 항아리와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는 항아리를 주고 각자 자신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가서 물이 새는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채워질 듯 채워지지 않는 이른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예의 항아리는 불을 쌓기 위한 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국자의 크기는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를 나누는 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멀쩡한 항아리가 아닌 금이 가거나 혹은 깨져서 물이 새는 항아리가 바로 나와 내 가족의 경제관념 또는 흙수저 마인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목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가족과 아이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든가 아내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있는데 남편은 고가의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다면 당연히 불을 쌓는 목표를 향한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것들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인드에 따라서도 부에 도달하는 시간을 더디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주위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너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다 등골이 휘는 줄 알았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노동의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 수익을 창출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취업까지 시키는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비를 노동 수익이 아닌 주식의 이익금 또는 배당금, 부동산 수익 같은 자본 수익으로 자녀를 교육하신 분들은 시대의 흐름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골이 힐 것 같은 부모님의 자녀 뒷바라지 과정을 지나온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집값이 비싸서 결혼하기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식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응원하는 마음 또는 계약 기간마다 이사 다니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면 남들처럼 좋은 자가 아파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 공교육으로 대학교를 가던 우리의 어린 시절과 달리 사교육이 치열한 이런 시대에 손자를 키우고 있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성장해서 부모님 본인들과는 달리 내 자식과 손자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 이제 성인이 된 너는 나에게 보답을 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있죠. 이런 후자의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의 경우에는 누구는 자식이 여행 보내줬다더라, 누구는 자식들이 생일에 얼마를 줬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차를 사줬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생일이나 각종 경조사 비용, 여행 경비 혹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자식에게 당연시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조이에 존재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자식이 능력이 되어서 부모님의 노고를 감사드리고 보답하는 의미로 드리는 용돈은 부모님의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내가 가진 시간보다 짧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효도를 하는 대신 불을 쌓는 데에만 매진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세상은 더 나아졌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한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지만 벌어지는 빈부격차 속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부터 40대들의 어깨는 그들의 삶 자체로도 무거운 경우가 상당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긴 했지만 아직도 학자금 대출과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빠듯한 삶을 살고 있는 20대 사회초년생들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얻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현재의 수입으로는 결혼이나 자녀 계획은 꿈꾸기가 어려운 30대들, 혹은 고정급여에서 이자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들까지 그들에게 물질적 효도는 어깨가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 효도를 들어드리기 어려운 자녀의 마음은 가난한 집에 내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옷과 신발을 외면해야 하는 부모님 마음처럼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자녀가 처한 이러한 상황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다른 집 자녀와 같은 효도와 비교하고 본인의 자녀의 경제적 여부를 가늠하지 않으며 나는 너를 키우는 데 들어간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답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마인드를 바로 흑수저 마인드의 부모님이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자식 키우는데 힘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자식 키우는 건 힘든 거고요. 막상 따지고 보면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해준 것도 없어요. 본인이 무능력해서 해준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식한테만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 아프셔서 반드시 필요한 병원비나 치료비에 들어가는 돈이거나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여건의 부모님이시라면 물론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당연히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되는 문제이며 외면해서도 안 될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그런 경우가 아닌 내가 너를 키울 만큼 키웠고 나는 이제 노년을 즐길 테니 자식의 도리로 너는 나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내놓거라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요청을 거절하자니 불효자식이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의 요청을 들어주자니 매달 나가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빠듯한 생활이 숨이 막히며 어려운 본인의 삶을 점점 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던 시대와 달리 턱없이 오른 집값, 놀이터에서 다같이 뛰어놀며 자라던 나이 시대와 달리 각종 체험, 실내 놀이터 또는 여행이나 학원의 사교육에 놓여있는 교육환경 속 최소한의 자녀 양육을 하기에도 퍽퍽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 그리고 부모님의 보답형 효도 요구 속에 나는 과연 언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그 부자의 길을 걸을 수는 없겠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인드가 흑수저 마인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의 자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꼭 나뉘는 건 아닙니다. 자산이 많으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산이 적으면 자식에게 노후의 용돈을 당연시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부족하고 없는 살림일지라도 성장한 자녀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그런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또는 내 자식과 손자만은 내가 살아온 길보다 더 편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을 응원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은 보탬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피해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또는 자식이 주는 용돈을 힘들게 번 돈이라며 쉽게 쓰지 못하시는 부모님들까지 자산이 적지만 노년의 삶까지도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스스로 하시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시거나 연금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을 키워놓을 만큼 키웠으니 보답의 의미로 나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달라 하는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도 있는 것으로 볼 때 흑수저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은 자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흑수저로 태어났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노동 수익으로 작은 자금, 작은 목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를 쌓기 위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돈을 매달 모아 작지만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으로 일확천금을 얻는 투기가 아닌 경기의 흐름, 돈의 흐름을 알고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올바른 곳에 투자하면 이런 과정에서 내가 흑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성공의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단지 나는 흑수저이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에겐 기회가 없다라고 신세한탄에 그치지 않고 단순 노동 수익으로 얻은 자본만 모으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수익으로 얻은 수익을 자본 소득으로 바꾸기 위한 마음가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타인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나의 경제관념과 다른 인생을 즐기자는 마인드를 가진 배우자의 경제적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이미 세상을 오래 살아왔고 경제관념이 틀에 박혀버린 부모님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자가 두려워 대출을 받지 않아 집 살 기회를 여러 번 놓쳐버린 부모님, 대출 이자가 두려워서 더 먼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손익만 따지는 부모님의 마인드를 바꾸는 일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어쩌면 부모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인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들 인생에서 수차례 빼앗아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빚을 갚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자금이 생겼지만 대출을 받아 집 살 생각은 못하신 부모님, 어렵게 청약 당첨이 되었으나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가 무서워서 팔아버린 부모님, 그리고 혹은 그런 부모님의 마인드를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있는 내 자식의 흑수저 마인드는 내가 흑수저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흑수저를 탈출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을 바꾸고 경제 뉴스와 경제 관련 시황을 살피고 유튜브를 구독하여 그에 따른 행동들을 실행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미 두 가지 갈림길 중 흑수저인 것만 탓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길의 길목의 방향을 틀어 나의 몸과 마음을 성공을 향해 내딛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마인드는 이미 부를 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나의 성공을 응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 부모님 당신의 행복도 크게 중요하신 분인지,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시간을 더디게 할 수도 조금 더 나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자금으로 어떻게 큰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아직 경제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본인만 모르게 부모님 혹은 주변인들에게서 익힌 흑수저보다 더 무서운 흑수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지금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면 도전하고 실천하고 바꿔보세요. 제 채널도 구독하시고 저 외에도 수많은 노동 수익이 아닌 자본 소득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들을 알려주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하시고 실행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